아이들이 각기둥과 각불 단원에서 특히 이 전개도 그리는 문제들을 많이 어려워하는데요. 아무래도 입체를 평면으로 표현해야 하다 보니까 이게 공간 감각이 조금 부족한 친구들은요, 이 입체를 어떻게 평면으로 표현을 해야 하는지, 또는 반대로 이 전개도를 보고 얘를 합쳤을 때, 그러니까 완성했을 때의 모습을 다시 입체로 변환을 해야 되는데, 이 작업이 원활하게 스위치가 안 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개도를 어떻게 쉽게 그릴 수 있는지 한번 연습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 전에 이제 용어적인 부분을 제가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가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게 정확한 명칭은 아니라 제가 아이들하고 수업 시간에 공부할 때 특히 전개도를 그릴 때 많이 사용하는 단어인데,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사각기둥, 즉 정육면체의 전개도를 만들어 볼 건데, 이게 클리코라고 하는 교구예요. 전개도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데, 정육면체는 면이 6개잖아요. 그 중에 4개는 옆면에 해당합니다. 그럼 옆면 4개를 일단 이런 식으로 제가 만들어 놨고요. 이제 2개는 밑면에 해당하잖아요. 이 밑면이 어디에 붙어야 되는 것이냐. 이렇게 두 밑면은요, 옆면에 옆에 붙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거를 이렇게 합쳐 보면은 이미 이렇게 옆면끼리 붙었을 때 옆면 4개가 완성이 된 상태인데, 이 상태에서 밑면을 양옆에 붙이면 이게 옆면의 모양도 이상해질 뿐더러 밑면은 완성이 안 되겠죠. 따라서 밑면은 반드시 이 옆면을 기준으로 위와 아래에 이런 식으로 붙여줘야겠죠. 또는 지금 이 밑면을 놓을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고, 또는 뭐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고, 또는 이런 식으로도 놓을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이 밑면을 지금부터 전개도를 그릴 때 날개라고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날개. 이렇게 해보면은 마치 이 잠자리의 날개처럼 밑면이 위아래로 옆면을 기준으로 날개처럼 있는 것을 지금부터 전개도를 그릴 때는 제가 날개라고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개도 그리는 연습을 해볼 건데요. 전개도 그리는 문제는 이제 유형 자체는 많지는 않아요. 일단은 대표적인 유형은 이런 식으로 각기둥 하나가 제시되어 있고, 이 모양을 전개도로 그려보아라. 이게 가장 대표적인 유형인데, 사실 일반적인 직육면체나 정육면체는 아이들이 그렇게 어렵지 않게 그릴 수 있는데요. 잘 보면은 이 사각기둥은요, 밑면의 모양이 사다리꼴입니다. 이런 경우가, 그러니까 밑면의 모양이 정사각형이나 직사각형이 아닌 이런 사다리꼴, 이런 모양인 경우에 아이들이 전개도로 바꾸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하는데요. 먼저 전개도를 그릴 때 제가 아까 전에 두 밑면을 날개라고 표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날개를 먼저 한 개 그려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잘 보면은 여기에서 날개가 이 사다리꼴에 해당하잖아요. 이 사다리꼴 모양 하나를 모는 종이에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다리꼴의 가장 긴 변의 길이가 5cm이니까 그것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5cm를 먼저 그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수직으로 만나는 변이 있잖아요. 바로 3cm. 이 부분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서 현재 3cm로 수직으로 내려오니까 3cm만큼 이렇게 직각이 생기도록 3cm의 변을 그려주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부터는 연결해서 간다는 느낌으로 그려주면 되는데, 여기 3cm랑 이어진 변이 1cm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1cm를 이렇게 그려주고, 그 다음 다 왔죠? 제일 이 부분이 까다롭기는 한데 여기 정확하게 길이를 맞춰 놨다면은 연결만 해주면은 사실 되기는 해요. 이 부분에서 여기 꼭지점까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지금 날개가 하나 완성됐죠? 이제 날개 한 개 더 그려줘야 되는데 날개 한 개는 나중에 먼저 그려주고 일단은 옆면을 한 개 그려줄 거예요. 어떤 옆면을 그려주는 게 좋을까요? 지금 이거는 날개이니까 이 날개랑 연결되는 옆면을 먼저 그려주는 게 좋겠죠. 그럼 생각을 해봤을 때 옆면이 여기 붙을까요? 여기 붙을까요? 여기에 붙을까요? 잘 생각하면은 이 날개가 어떻게 접히냐가 관건이겠죠. 우리 각기둥은 옆면과 밑면이 수직으로 만난다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과 만나는 옆면을 그려줘야겠죠. 그럼 당연히 여기 가로의 길이는 1cm가 되고 지금 높이가 그럼 몇 cm이냐 그거를 우리 그림을 통해서 찾아야 돼요. 워낙에 길이가 많다 보니까 아이들이 도대체 뭐가 높이인지 못 찾는 경우가 있는데 현재 높이는 바로 이 부분 보이시죠? 이 부분. 높이는 3cm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여기 높이를 3cm만큼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렸고요. 이제 그 다음에 무엇을 해주면 되느냐? 이제 날개를 한 개 더 바로 연결해서 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밑면은 서로 평행하기 때문에 서로 마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밑면을 날개라고 생각하고 날개는 서로 마주보고 있다. 따라서 이 옆면에 이어서 바로 날개를 그려주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높이는 당연히 3cm에 해당하겠죠? 3cm를 그리고 지금 우리 날개를 그리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이 변의 길이와 같게 그려줘야 돼요. 서로 마주보기 때문에 거울에 비친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5cm만큼 그려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역시 이 점에서 이 점까지 연결만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은요, 거의 절반 이상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이제 가장 까다로운 밑면 두 개, 즉 날개를 그리고 옆면 하나를 그렸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요, 사각기둥을 그릴 때요, 옆면을 뭐 3개만 그린다든지 아니면은 6개를 그린다든지 굉장히 이런 실수를 많이 해요. 우리 사각기둥은 전체 면이 6개이고 그 중에 2개는 밑면, 6개 중에 2개가 밑면이니까 옆면은 4개가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1개를 그렸잖아요. 따라서 3개를 더 추가로 그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들이 문제를 풀 때 바로 이 옆면에서 조금 멘붕이 옵니다. 왜냐하면은 일반적인 직사각형이나 정사각형이었으면 그냥 똑같은 모양을 옆에다가 추가해서 그려주면 되는데요. 이 사다리꼴은요, 각 변의 모양이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의 길이와 만나는 옆면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길이를 다 다르게 그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그 부분이 조금 까다롭기는 하는데요. 일단 지금 이 상태에서요, 이 바로 옆에 오는 옆면은요, 이 4개의 변 중에서 어떤 변과 만나게 될까요? 우리가 머릿속으로 지금부터는 입체적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돼요. 지금 이 상태에서 얘를 오므렸을 때 이 변이 어떤 변과 만나느냐. 이 변과요, 바로 이쪽에 그려야 되는 이 길이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이 길이를요, 지금 보니까 대각선이기 때문에요, 모는 상에서는 크기를 알 수 없어요. 대신에 옆에 보면은 아까 전에 우리
이 길이, 이 대각선의 길이가 5cm라고 했으니까요. 따라서 이 옆면의 가로의 길이는 몇 cm가 와야 된다? 5cm. 제가 조금 보기 좋게 한번 만나는 변끼리 표시를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만난다.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옆면이 총 2개가 더 남았습니다. 그러면은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 현재 여기 가장 긴 변은 옆면이 완성됐고,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짧은 변은 이미 처음에 완성이 됐죠. 그러면 현재 남은 변은 이 변과 이 변에 해당하잖아요. 지금 이 변의 길이는 5cm라고 나왔네요. 5cm. 그 다음에 여기 수직으로 만나는 변, 이 변은 지금 3cm라고 나왔잖아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생각해야죠. 5cm는 5cm끼리 만나야 하고 3cm는 3cm끼리 만나야 되잖아요. 따라서 여기 와야 되는 옆면 2개는 하나는 가로가 5cm, 다른 하나는 3cm가 돼야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그냥 순서에 상관없이 그럼 뭐 여기가 5, 여기가 3 이런 식으로 하는데 항상 이거를 접어보는 상상을 해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얘를 오므렸을 때 이 3cm와 어느 부분이 만나게 되느냐. 바로 여기 바로 옆쪽에 오는 변과 만나게 되잖아요. 따라서 이 부분은 3cm로 그려줘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이제 이 부분과 이 부분이 서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만나는 변끼리 표시를 해두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딱 하나 남았죠. 바로 이 5cm와 만나는 변인데요. 참고로 이 5cm와 만나는 변은요. 이쪽에 그려도 상관없고요. 또는 이쪽에 그려도 상관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공간을 보니까 이쪽에 그려주는 게 더 낫겠죠? 저는 이쪽에 한번 그려볼게요. 5cm로 가로를 그려주고 높이를 그려주면 완성이 됩니다. 역시 이번에도 서로 만나는 변끼리 이렇게 표시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이제 완성이 됐죠? 근데 제가 그리는 동안 아마 이상한 점을 발견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한 점이 뭘까요? 네, 바로 전개도를 그릴 때는요, 반드시 바깥쪽 이 잘리는 부분들은요, 전부 실선으로 그려줘야 되고요. 안쪽에 이렇게 접히는 선 있죠. 전부 점선으로 표시해줘야 돼요. 그런데 제가 처음부터 다 실선으로 그린 이유는요. 그러니까 처음 전개도를 그리는 친구들이나 전개도 문제를 너무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머릿속에서 이 실선 그리기, 점선 그리기에 꽂혀서 이거 모양을 잡는데 오히려 더 헷갈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처음에는 다 실선으로 그리게 하고 이제 후작업으로 점선으로 표현해야 될 부분을 이제 점선으로 다시 고치게끔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이렇게 그러니까 접히는 하나, 둘, 셋, 넷, 여기 아래쪽 5부분. 이 5부분은 나중에 점선 처리를 꼭 해줘야 된다는 거를 꼭 후작업을 들어가 줘야 됩니다. 물론 전개도를 좀 자유자재로 이제 어느 정도 그릴 줄 안다 하면은요, 그 그리는 과정에서 점선과 실선으로 이걸 바꿔가면서 그리면은 편한데 그렇게 가능한 친구들이 많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번거롭더라도 일단은 실선으로 다 표현을 하고 나중에 점선으로 다시 후작업을 들어간다. 근데 아이들이 실제 문제집을 풀 때 이 모는 칸이요 생각보다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른인 저도 여기 전개도를 그릴 때
뭐랄까 굉장히 조금 힘든 부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교사인 저도 뭔가 조금 이게 어려운데, 그러니까 어렵다기보다는 조금 까다롭죠. 근데 전개도를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는요, 이렇게 작은 모눈 칸이 굉장히 고역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가 전개도 공부할 때는 이런 식으로 조금 그 모눈 칸이 넓게 되어 있는 활동지를 직접 제작하여서 여기에서 그리는 연습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이런 식으로 조금 더 작아진 모눈 칸에 한번 옮겨보는 연습을 하는데, 확실히 이게 모눈 칸이 커야지 아이들이 시각적으로도 이거를 조금 찾기가 편하고 나중에 이거를 활용하기가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도 만약에 문제집의 모눈 칸이 너무 작고 아이가 거기다 전개도 그리는 걸 어려워한다면은 이런 식으로 조금 간격이 넓은 모눈 칸에다가 먼저 연습을 해보는 것을 추천드리는데요. 그리고 제가 이 모눈 종이를 특히 활용을 많이 하는 거는 가장 좋은 게 자기가 이걸 그리면서도 이게 맞는지 확신을 못 가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면서 진짜요? 진짜요? 얘가 얘랑 맞나요? 왜 얘는 얘랑 맞나요? 이런 식으로 이해를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어서요. 그럴 때에는 100번의 설명보다 본인이 그리고 잘라서 한번 만들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이 사각기둥의 모양을 한번 그대로 그리고 잘라서 완성하면은 원래의 모양이 되는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아까 우리가 그렸던 전개도를 더 확대해서 그렸는데, 근데 뭔가 이상하죠? 제가 전개도를 2개 그려놨어요. 잘 보면 첫 번째 거는 우리가 원래 그렸던 전개도이고, 두 번째는 조금 비슷하면서도 뭔가 다른 전개도 한 개를 더 그렸는데, 제가 아까 전에 설명할 때 우리 마지막 이 파란색으로 표시한 이 부분이요, 여기에 올 수도 있고 또는 이 옆에 붙을 수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한번 실제 잘라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왜 여기에 붙여도 되고 왜 여기에 붙여도 되는지 이게 이해가 어려운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한번 실제로 서로 다른 전개도를 만들어 보고 잘라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아까랑 동일하게 우리가 만난다고 생각하는 부분을 색칠을 해두고 실제로 만나는지 접어보겠습니다. 자, 여기 빨간색 부분끼리 어때요? 서로 만나는 게 보이죠? 그 다음에 이제 얘를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 지금 초록색끼리 만나죠? 그 다음에 우리 여기 파란색 부분 얘를 이렇게 돌리면 어때요? 이렇게 서로 만나는 게 보이죠? 이제 제가 다시 테이프로 고정을 시켰는데요. 초록색은 초록색끼리 만나고 이제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이렇게 길이에 맞게 만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다른 방법으로도 전개도를 하나 더 만들어 봤잖아요. 이번에도 서로 만나는 이제 변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만날 거라고 예상되는 이제 변끼리 같은 색으로 표시를 했고, 일단 살짝만 오므려 볼게요. 일단 초록색과 초록색은 서로 만나는 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자, 여기 빨간색끼리 만나는 게 확실하죠. 그 다음에 아까 우리 파란색을 반대쪽에 놨을 때도 만났지만은 우리 여기에 붙였을 때도 서로 만나는 걸 알 수 있잖아요.
제가 다시 테이프로 이제 고정을 해서 마무리 지어봤는데요. 이렇게 초록색은 초록색, 파란색은 파란색, 그다음에 빨간색은 빨간색 서로 만나는 걸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전개도를 그릴 때 이러한 조금 독특한 모양의 사각기둥이 나왔을 때는 날개를 먼저 그려주고 그 다음에 옆면을 이 각각의 변과 어느 부분이 만나는지를 찾아준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전에 우리 마지막 옆면은 이제 오른쪽에 붙을 수도 있고 왼쪽에 붙을 수도 있다. 그거를 잘 기억을 해주면은 될 것 같습니다.